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비가 잠시 그쳤습니다. 그런데 교통 통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잠수교 역시 오갈 수 없고요. 올림픽대로 여의 상류, 여의 하류 IC 진입 모두 안 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 신천 나들목, 그다음에 개화 육관문 방화대교 남단 하부도로 양방향 모두 통행 안 됩니다. 양평로 30길 성산대교 남단 옆부터 양평 나들목 구간도 안 되고요. 동작대교 하부 신동아 쇼핑센터 지하차도 운행할 수 없습니다. 당산로 52길 당산철교 남단에서 당산 지하차도 방향인데요. 여기도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한강 시민공원은 근처에도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첫 번째 뉴스 가보죠. 네, 이 검언유착 의혹 관련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공소장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해당 공소장을 두고 검찰 수사팀이 유리하게 녹취 내용을 편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먼저 300여 차례 메신저 오갔다라고 이제 저희가 엊그제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네, 그렇죠. 그게 이제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이었어요. 네, 나중에 그렇죠. 확인해 보니까 예. 그러니까 뭐 이동재 전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2017년부터 친분을 쌓아왔다라는 등의 이제 표현이 나오면서 한동훈 전 검사장의 이름은 34번 등장을 합니다. 네. 또 이제 이동재 전 기자의 공범으로 명시된 후배 기자의 이름은 15번 나오고요. 예. 이제 보면은 한동훈 전 검사장과 이동재 전 기자가 1월부터 3월까지 327번 연락을 주고받았다는데요. 전화가 15번, 보이스톡이 3번, 또 카카오톡 메시지가 300여 차례라고 합니다. 또 예컨대 이제 지난 3월 10일 오전에는 한동훈 검사장과 약 10분 41초 동안 보이스톡 통화를 했고, 네. 그리고 3분여 뒤에 이제 이철 전 대표 측에게 진전된 부분이 있으니 다시 만나자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것도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계산하면 한 달에 100번씩 연락 주고받았다는 거고요. 많이 그렇죠. 했죠. 그죠? 예. 네. 한 달이 30일이니까 100번이면 하루에 3.3번씩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평균적으로 겁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예. 물론 이제 그 변호인 측에서는 인사 같은 것도 포함돼 있다, 너무 과장된 수치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네, 예. 아니 그렇다고 기자와 검사장 간에 문안 인사 오갈 이유는 별로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예. 자, 그런데 녹취록 내용을 편집했다는 건 무슨 이야기예요? 그 지금 편집되었다는 거는 이제 변호인 측에서 처음에 이제 공개했던 녹취록의 음성 파일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과 공소장에 적용된 내용이 좀 다르다라는 주장입니다. 네. 좀 여러 가지 예시를 들었는데, 예를 들면 2월 13일 부산 대화에서는 이동재 전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강연과 관련해서 물어보죠. 그러니까 한동훈 전 검사장이 주가 조작의 차원이다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공소장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네. 이제 한동훈 전 검사장 측은 일반론을 이야기한 거지, 이 유시민 이사장 이 관련 사건과 인물에 대해서 콕 집어 말한 게 아닌데 약간 이제 호도되었다, 약간 이런 식이고요. 또 뭐 나 같아도 그렇게 해, 그건 해볼만 하지라고 말했다고 공소장에 적혀 있는데, 그거는 나 같아도 그렇게 한다라는 이 부분은 녹취록이나 음성 파일에 없는데 왜 들어갔냐, 또 이런 주장도 있고요. 또 한동훈 전 검사장이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 관심 없다라고 표현한 부분은 이제 변호인 측에겐 되게 중요한 발언인데 이 부분은 빠졌다, 뭐 이런 정도의 주장이었습니다. 이거는 뭐 법정에 가서 하면 돼요. 근데 이거를 뭐 하나하나 다 얘기 다 할 것도 아니고, 공소장이라는 건 뭐냐면 공소 사실을 적시한 서류인데, 공소 사실이라는 거는 범죄 사실을 객관적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기재해 가지고 범죄 사실 특정하고 쓰면 되는 거고요. 그게 잘못됐으면 법원 재판 과정에서 그 부분이 무죄가 되는 거거든요. 또 그 혐의 사실은 아니면 시간이 잘못됐다, 아니면 어떤 지금 뭐 문제 제기하는 게 뭐 몇 개가 빠졌다, 아니면 편집했다, 뭐 그런 재판에서 과정에서 다뤄지는 건데, 이걸 갖고 지금 왜 편집하느냐, 뒤죽박죽이냐, 언론에서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냐는 게 첫 번째고요. 마찬가지로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뭐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자꾸 언론 플레이 비슷하게 할 이유가 있냐라고 생각이 들고, 좀 말씀에 나왔지만 여론전 차원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한동훈 측이 보면 계속적으로 언론 플레이 비슷한 걸 많이 한 것 같아요. 압수수색 과정의 몸싸움도 어쩌면 한동훈 측에서 먼저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재판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에요. 이거는 공소장이 잘못됐으면 오히려 고맙죠. 잘못되면 무죄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뭐 근데 이동재도 무죄가 되는 거고, 본인도 만약 기소되면 무죄가 되는 거니까. 녹취록이 증거로 채택이 된다면 그 속기사 사무실에 가서 보통 이제 속기를 풀고 그렇죠.
그다음에 공정까지 받아서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나요? 일반적으로는. 이거 다 했는 거예요. 이거는 다 그렇죠. 했던 거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옛날 그 개그 프로에 조사하면 다 나와. 다 나옵니다. 이런 얘기인데 읽어보면 다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러니까 편집의 묘미를 발휘하려고 해봤자 그거는 눈 가리고 아웅이고. 그렇죠. 그렇죠? 읽어보면 다 나오는 거죠. 다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저도 뭐 검사를 하면서 공소장을 쓰면 가급적이면 다 있던 내용만 쓰고 싶은데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녹음이나 녹음되는 것들을 녹취는 이거 확인이 가능한데 전화는 한 300그 지금처럼 했는데 뭔 내용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걸 기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저런 많이 통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친분관계 있을 것이다. 그래 아니면 아니라고 법정 가서 두 사람은 안부를 계속 한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다른 기자하고는 더 많이 한다. 법정 가서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검찰 입장에서는 다른 건 확인이 불가능하니까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거에서 이 정도 300번 부인도 300번씩 안 하잖아요. 할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밀접한 관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 박준 변호사는 그 이제 집에 계신 그만 안 해요. 그만 뭐, 뭐 질문도 아직 안 끝났는데 이렇게 딱 끊어버리세요. 그만 못하지요. 잘. 못합니까? 왜요? 그렇게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얘기도 없고 사실은 말씀 조심하셔야 되는데. 직접 얘기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문자 안 합니다. 바로 애드립으로 들어가시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법정에서 다투어야 되는데 이게 밖에서 계속 드러나는 게 네. 오히려 더 부자연스럽고 이상하다. 아무튼 그 한동훈 검사장 쪽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동재 기자의 변호인입니까? 한동훈 검사장의 변호인입니까? 한동훈 전 검사장 변호인 측입니다. 아무튼 그러면 검찰 쪽의 주장은 뭐예요? 그 이제 일부 언급이 누락되는 등 표현과 맥락이 정확하게 녹취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향후 재판에서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이라고는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도 하지 않은 발언은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좀 추측을 해보면은 사실 녹취록이나 음성 파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쪽에서 공개한 것 말고 다른 버전을 검찰 쪽에서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도 좀 나왔었고 제가 지금 네. 그 질문 드리려고 했던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 쪽에서는 본인들이 푼 거 예를 들어서 그렇죠. 이걸 기준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네. 봐야 되고 그러니까 검찰의 녹취록과 한동훈 검사장 쪽에서 갖고 있는 녹취록이 동일본이냐 사실 이것도 지금 아직 그렇죠.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게 재판 과정에 다툴 부분이에요. 굳이 그러니까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닌데 이러면 고맙죠. 검찰이 잘못 수사하고 그래서 제가 잘못 공소 조금 제기한 전에 거니까요. 여쭤봤던 게 이게 속기 사무실 가서 공식으로 다 속기 있어요. 풀고 공정 받는 거 아니냐라는 예. 절차를 여쭤봤던 이유가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여쭤봤던 아마 거고요. 벌써 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아무튼 이제 300여 차례 뭐 연락을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야기랑 근데 이제 그 주고받은 연락의 내용은 지금 현재로서는 파악이 안 되는 거기 절대로 때문에. 파악 못합니다. 왜냐하면 일정 기간 동안 하면 없어질 뿐더러 지금 본인이 휴대전화에 협조를 안 하고 있어요. 비밀번호. 그러니까요. 본인이 정말 억울하면 그거 그냥 주면 돼요. 자 봐라. 안부 엄청 우리 물어봤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이렇게 하면 이게 공소장 이렇게 한 거가 무색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그러니까 얘기는 안 하면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만약에 서로 카톡을 주고받았으면 한동훈 검사장이 아니라 이동재 기자의 뭐 그 휴대폰 포렌식을 해서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던데 이미 그거는 지금 초기화 디가우징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안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한쪽이 남아 있으니까요. 한동훈 검사장이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그러니까요. 풀면 이게 모든 게 해결되고 정말 안부만 했다면 오히려 빨리 그걸 내 가지고 이 언론 플레이하지 말고 그거 하는 게 오히려 타당하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연락 주고받은 사실만으로는 정황 증거는 될지언정 직접 증거는 아니다. 된다. 예. 이 이야기가 좀 일반적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OECD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0.8%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는 이제 지난 6월 발표했던 마이너스 1.2%보다 0.4%포인트 상향 조정된 예상치인데요. OECD 37개 회원국 전망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이었습니다. 또한 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상향 조정한 경우는 지금까지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래요? 네. 좀 더 자세하게 전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이제 2020 OECD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이 없을 거라는 가정하에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8%를 기록할 거라 예측을 했고요. 네. 만약에 2차 대유행이 발생한다고 하면 예. 1.2%포인트 하락해서 마이너스 2.0%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방역 당국이 이제 그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게 이제 가을에 혹시 이제 그렇죠. 또 2차 유행이 올 가능성. 네, 대유행. 그렇죠. 예, 이걸 지금 염려를 하고 있는
있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지난번 전망 때하고 비교를 잠깐 해보면 이제 민간 소비는 이전보다는 둔화가 좀 덜 되고 총 투자는 오히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뀔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수출 등은 오히려 더 안 좋아질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뭐 역시 이제 1등 공시는 방역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OECD에서 이렇게 예측한 이유가 아마 코로나 방역을 잘했다 우리나라. 거기다가 긴급 재원 뭐 재난 지원금 등 확장 재정 정책도 뭐 잘했다고 보는 것 같고 저는 이걸 좀 의미 있게 보는 것 같습니다. 금융이나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평가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우리 기존 국내 언론하고 네. OECD하고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평가가 다릅니까? 엉망이라고 하는데 네. 여기서는 좋다고 해가지고 이 성장률을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세계 1위거든요. 이제 OECD 37개 회원국 중에 1위인데 네. 좀 달라요. 하여튼 평가가. 아무튼 이제 분석을 보면 민간 소비 둔화 정도가 덜하고 네. 총 투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뀔 거다. 이게 이제 동력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결국은 방역 덕분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네, 방역이 안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도 높게 진행이 됐다면 당연히 경제 생활은 얼어붙게 되는 거고. 둔화되죠. 그럼 당연히. 민간 소비는 당연히 떨어지는 네. 것이고 소비가 떨어지니까 투자도 떨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방역을 잘하면서 경제도 활성화시키는 뭐 이거 좀 이런 부분은 상당히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OECD에서는 평가를 해주고 그렇습니다. 있네요. 뭐 예. 수출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만 잘한다고 되는 안 문제가 되죠. 아니라 전 네. 세계가 뭐 똑같은 교역 상황이니까. 상대국이 형편이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이제 방역의 덕분이다. 역시 K 방역이 최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또 뭐 이게 너무 그러니까 낙관적으로나 볼 수 없는 게 우려하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OECD가 이제 긍정적인 예측을 전반적으로 하면서도 이제 우려하는 좀 권고할 만한 포인트를 몇 개 줬는데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장기적으로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정부의 수입 증대 방안이 필요하다는 거였고요. 네. 공공 지출이 계속 감소가 되니까요. 또 이제 기업 부채라든가 아니면 가계 신용에 관련 부채도 역시 소득에 비해서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도 지적을 했고요. 예. 특히나 좀 이제 시중 유동성에 부동산 시장 과다 유입 등 금융 안정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전반적으로 보았을 땐 실질 주택 가격 등이 OECD 평균에 비하면 안정적인 거는 맞는데 향후 이게 더 몰리게 될 경우에는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네, 불안 이렇게. 요인은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뉴딜 펀드 이런 게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 시중 유동성을 걸로 이제 그 빨아들이겠다 네. 이런 네. 구상인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그 시중 유동성이 너무 차고 넘쳐가지고 이것이 다시 부동산으로 가게 돼버리면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진다라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 나왔던 뭐 계속 이야기가 아니고 얘기고요. OECD도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거니까 좀 대책을 세워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 정부가 뭐 사실 지금까지 확장 정책을 쓰면서 굉장히 이전부터 정부 투자를 많이 해왔잖아요. 지출을 많이 늘려온 상황이었고, 그것도 사실은 네. 하나의 동력이라고 평가를 한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야당에서 굉장히 재정 건전성 등을 이유로 많이 반대를 해왔었고 이후에도 사실은 추경 등의 이제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어쨌든 정부 여당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적극적으로 기조를 가지고 돈을 푼 게 결과적으로는 먹혔다는 거죠. 긍정적 평가를 받고 예. 있고 지금 많이 선방안에 성공을 했다. 사실 마이너스 0.8%라고 했지만 2위인 터키가 마이너스 4.8%입니다. 2위하고도 4%나 차이가 아니, 나거든요. 그러니까 재정을 푼 게 일이죠.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다 풀었어요. 뭐 천조씩 풀었어요. 미국, 독일, 일본 이런 데 어마어마하게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될 거기는 정도로 몇 천조씩 풀었어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제 성장률이 지금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렇게 놓고 본다면 역시 최고의 그러니까 공시는 방역이다. 방역이었다. 예. 뭐 이거는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인 얘기를 좀 것입니다. 언론에서 해줘야 되는데 꼭 뒷부분만 얘기합니다. 뭐 잘못했다고. 그러게 잘한 건 잘하고 잘못된 건 잘하고 이 두 가지 다 해주면 좀 아쉬움이 좀 있네요. 맞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정의당, 통합당, 민주당까지 정치권이 너도나도 지금 수해복구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섬진강 등 지역을 민주당보다 먼저 찾아서 자원봉사를 했고요. 오는 19일에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 묘지를 참배하고 단체들과 면담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수해복구도 돕고 호남 민심도 챙기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통합당이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의원들이 화개장터 등의 현장을 찾아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또 10일에도 섬진강 유역의 전남 구례군을 찾아서 복구 작업을 도왔는데요. 이게 원래 당초 예정이 없었던 일정이었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제안을 하면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부터 이제 오늘 내일까지 3일 연속 수해복구 작업에 들어간다라는 거고. 네, 그렇죠. 그런데 네. 정의당도 수해복구에 나섰는데 심상정 대표의 사진 한 장 때문에 네. 논란에 휩싸였고. 말이 많긴 한데요. 이제 정의당 측에서는
일단 복구 활동 초기 때 잠깐 찍은 사진인데 네. 이게 무슨 이렇게 이 보도가 되면서 특히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진흙덩이 막 들고 막 그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혹시나 뭐 하지도 않으면서 한 거 아니냐 언론에서 보도한 거는 아니 뭐 유감이다. 나중에 어제인가 공개된 사진을 보면 약간 뭐 정의당 입장에서 약간 억울하죠. 억울해할 만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뭐 이제 그 어제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 그냥 조용히 가서 복구 도우면 되지. 꼭 그렇게 사진까지 다 올리면서 이렇게 해야 되냐 기자. 네, 그죠. 이 부분 인증샷, 하나하고 네. 네. 그다음에 그 정의당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 가서 제일 먼저 그러면 사진부터 찍었던 거 아니냐. 그잖아요. 그렇죠. 딱 사진 찍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열심히 복구하다가 뭐 마지막에 사진 찍는 게 아니라 복구 작업 시작하자마자 사진을 찍었으니까 옷이 깨끗한 거니까 그러니까 사진부터 찍었던 거 아니냐. 네.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할 말이 없죠. 별로 할 말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의당만 그런 게 아니고 다 사진 찍으러 간 거예요. 진짜 똑바로 했으면 제가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네. 정말 열심히 수해 복구를 한 건지 사진 찍는 게 더 주요한 목표였는지 정치 활동이었는지. 근데 이렇게 복구 작업할 때 기자들이 따라가지 않나요? 많이 따라가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보통 통합당 같은 경우에도 이제 며칠에 가니까 혹시 버스 타고 같이 이동할 기자들은 취재 기자들은 몇 시까지 버스 있는 곳으로 와라 이런 식으로 공지를 하기도 하고 하죠. 그러니까 따라간 기자들은 그 볼펜하고 카메라만 잡고 이제 삽은 안 드는 거죠. 뭐 그쵸. 뭐 제가 수해 현장 이런 데를 가본 적은 없지만 대체로 그런 데서 기자들 열심히 사진도 촬영하고 좀 충분히 담은 한 2-3시간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얼만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놓고 사진 찍었으면 이해라도 하는데. 아니 현장에서 지금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 뭐 거의 아우성 수준으로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뭐 가서 그러니까 저는 뭐 또 정치인들이 어떤 민생 현장에 가까이 가는 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네. 다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제가 거꾸로입니까 아무튼. 맞습니다. 근데 또 사실 왼손이 모르게 갈 거면 정치인들이 잘 안 가지 않을까요? 모르게 간다고 하면 갈 이유가 다들 없죠. 지금 아무도 통합당, 모르면. 민주당, 정의당 다 사진 찍으러 갔어요. 잘 나왔습니다. 시간 네. 많아서. 그래서 진짜로 지금 봉사라고 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분은 지금 바로 네. 이어서 인터뷰를 하도록 그게 하겠습니다. 필요하네요. 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